안녕하세요, 류영섭입니다. 여기는 인천의 숭이 아레나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인천과 수원의 경기가 펼쳐지는데 도원역 내리자마자 수원 팬들의 응원가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오늘 원정 팬 2,489명, 그야말로 대규모 원정 팬이 인천에 모였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숭이 아레나, 오늘 이곳에서 3.1절을 맞이하여 수인선 더비가 펼쳐지는데요. 무려 1년 6개월 만에 펼쳐지는 인천과 수원, 수원과 인천의 맞대결.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찾아주셨습니다. 인천 서포터석이 이렇게 가득 찬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 소리도 있었고요. 인천과 수원, 수원과 인천 양팀 모두 1라운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이 경기에서 누가 승리를 쟁취하며 순항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은 오늘 양형목 골키퍼의 부재가 조금 아쉽고요. 인천은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최종의 멤버가 그대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윤정환 감독과 변성환 감독의 맞대결도 오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윤정환 감독이 과연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을지, 변성환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을지 K리그 팬이라면 정말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수원 1라운드에서 좋은 승리를 거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점 분명히 있고요. 그 개선한 점이 인천 2라운드에서도 과연 잘 개선됐을지가 궁금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1라운드에서 대단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거든요. 그 공격력을 과연 수원과 같은 팀에게도 유효한지 한번 이 경기를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고사는 권한규 선수가 밀착 마크 하는데요. 이 권한규 레오 콤비가 무고사를 전반에 잘 막았다고 한다면, 인천은 이제 제르소를 이용해서 측면 플레이를 시도하려 했으나 수원이 한 발 앞서서 볼을 차단하며 제르소 선수를 꽁꽁 싸맸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은 세라핌 선수가 좌우를 막론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줬는데요. 일단 세라핌 선수의 그런 중앙 쇄도하는 돌파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 사이드에서부터 드리블 돌파하면서 이제 볼 백업을 해주는 플레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수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성환 감독 초반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을 지시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원이 초반부터 기세를 잡겠다는 거죠. 반면 인천은 박경섭, 김건희 라인으로 이제 김지현 선수를 잘 막아내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초반에는 수원에게 조금 밀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 촘촘한 수비로 잘 막아냈고, 선수들 간의 신경전도 초반부터 대단했는데요. 특히 인천의 무고사 선수가 굉장히 심판에게 많이 항의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이 심판이 카드를 적절히 꺼내면서 이 경기를 조율하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은 역시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사이드를 이용한 공격이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김보섭 선수가 왼쪽에서 굉장히 치고 달려주고, 오른쪽에서는 최승구와 제르소 라인이 수원의 수비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 제르소를 통해서 크로스를 올라가고 이런 공격 패턴, 그러나 이게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인천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르소를 이용한 플레이는 어쨌든 수원의 수비를 흔들어준다는 거에서 이제 의미가 있었고, 특히 이제 윤정환 감독이 이제 김보섭 선수를 불러서 이 개인 전술을 또 지시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반면 변성환 감독은 이제 정동영 선수를 불러서 이 수비에서의 그런 지시를 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최승구 선수가 굉장히 라인을 높게 가져가면서 이 사이드 측면 공격을 굉장히 잘 이끌었고요. 보시면 최승구, 이명주, 제르소, 무고사까지 이어지는 이 패스가 굉장히 인천으로서는 날카롭고요. 이 제르소와 이기재 선수가 같은 포지션에서 상당히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이기재 선수의 퇴장을 결국에 이끌어낸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수원은 이 제르소 선수에 대한 공격을 제대로 준비해서 제르소 선수가
별 활약을 펼치진 못했습니다. 또한 수비에서는 세라핌 선수가 공을 잡으면 3명이 그새 달라붙어서 바로 볼 차단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다만 수비에서의 볼 처리가 살짝 불안해서 위험한 경우도 있었고요. 자, 이번 경우도 사이드에서 시작된 공격이 결국 무고사에게 공이 갔고요. 물론 수비에게 막히긴 했습니다만 인천은 이런 공격을 계속했고, 반면 수원은 레오 선수가 무고사를 잘 막았습니다. 그 점도 수원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순간이었고요. 수원도 준비를 정말 잘한 게 패스로부터 시작돼서 결국에 슈팅까지 이어지는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골로 완성시키진 못했습니다만 매끄러운 패스 플레이, 그리고 이 수비에서의 문지환 선수가 사실 중앙에서 계속해서 뭔가 불안했거든요. 근데 결국 태클로 인해서 심판이 VAR을 보게 됐고, 퇴장을 직감한 듯 관중석이나 이 선수들 모두 뭔가 약간 분위기가 침체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반 25분 문지환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요.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공격적으로 나서는 수원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인천은 그야말로 초반에 준비했던 모든 계획이 물거품 되면서 아찔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윤정환 감독 바로 선수들에게 포메이션 변경을 지시하면서 아주 제대로 된 또 전략을 적용하였고요. 반면 수원은 이제 이기재 선수에게 뭔가 주문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사이드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라는 플레이가 아닌가라 싶고, 인천은 이제 델브리치 선수를 투입하면서 수비적으로 좀 더 보강을 했고, 수원은 브루노 실바를 투입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전술을 꺼내 들고 왔습니다. 전반 30분까지는 수원이 인천을 계속해서 밀어붙였거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인천이 한 명 퇴장당한 상황에서 수원이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으나 결국에는 골을 넣지 못했다는 점이고요. 이른 시간 브루노 실바를 투입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섰으나 어쨌든 골은 뽑아내지 못했다는 게 수원으로서는 대단히 아쉬울 겁니다. 게다가 전반 33분 이기재 선수가 태클로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에 놓여있던 수원이 다시금 이제 균형을 맞추게 되었는데, 이기재 선수의 태클은 지금 봐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스피드가 딸리기 때문에 태클로 저지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발이 너무 깊게 들어간 게 너무나 아쉽고, 수원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섰던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전반 33분에 2명 이 퇴장당한 이 인천과 수원과 인천의 수인선 더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은 공격적으로 나서고 인천은 대단히 수비적으로 나섰거든요. 10대 10 균형이 맞춰진 상황에서 수원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세라핌 이 주도하여서 이끄는 공격이 참 좋았는데, 여기서 김지현 선수가 들어가는 세라핌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크로스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점도 수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쉽고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 아닐까. 다만 브루노 실바와 세라핌의 콤비 플레이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이 둘의 플레이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는 어쨌든 권한규, 레오 이 두 선수가 무고사를 잘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전반에 무고사 선수가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반면 역습하는 분위기에서는 무고사 선수를 반칙으로 끊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플레이가 수원에게는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만, 역습 상황에서 결국 무고사, 제르소 그리고 여기서 김보섭 이렇게 이어지는 플레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골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만 인천의 역습이 상당히 좋아진 거를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플레이에서도 역시 최승구와 이명주 그리고 다시 무고사 그리고 길게 제루스에게 뻗어주는 이런 플레이, 이런 게 인천은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요. 매끄럽게 패스가 펼쳐지는 거 보니까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에 투입됐던 브루노 실바가 아무래도 워밍업을 하지 못한 채 경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조금 몸이 덜 풀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볼이 너무 길었고요. 여기서 인천 무고사에게 바로 뺏겼고, 무고사가 제르소에게 한 방에 뻗어주는 패스. 다만 제르소의 볼 컨트롤이 조금 아쉽다. 아직 K리그2에 적응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수비적인 부분을 보자면 어쨌든 인천의 4백이 김지현 선수를 굉장히 잘 틀어 막아서 김지현 선수가 별다른 활약을 펼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공격을 역시 수원의 수비들도 잘 막아줬는데,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잘 막았습니다만, 이 수비 권한규 선수가 어처구니 없는 플레이로 결국 또 퇴장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원은 2명이나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플레이에 수원 관중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요. 특히 변상환 감독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 전반은 0대0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지만 결국엔 인천이 잘 막아냈고 잘 이끌어냈다. 게다가 김도혁 선수를 투입함으로써 인천 역시 이제는 움츠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시그널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이제는 수원에게 한 명 앞서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놓인 인천이고요. 윤정환 감독이 전반에는 약간 탐색전을 했다면 후반에는 확실한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 반면 수원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퇴장이 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상환 감독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 한들 2명 퇴장은 전술로 커버하기가 너무 힘들고 빈 공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상환 감독이 전반에는 정말 준비 많이 한 것 같았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이 경기는 그냥 날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인천은 본격적으로 최승구 선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오면서 이제 전방으로 볼백을 해주거든요. 이 최승구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게 오른쪽에서 종횡무진, 그야말로 끝까지 올라와서 볼백을 해주고 크로스까지 이어지고 여기서 계속해서 수원의 수비를 흔들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흔들다가 왼쪽에서 김보섭 선수의 크로스를 무고사 선수가 제대로 헤딩으로 연결시키면서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무고사 선수는 1라운드 경남전에 이어서 수원전에서도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인천의 승리에 견인을 했고요. 그야말로 인천은 무고사만 믿고 간다. 아주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김보섭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나 잘 들어갔고요. 인천은 어쨌든 사이드를 계속해서 공략한 게 먹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수원은 2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잘 막아냈지만 결국에 무고사를 막아낼 수가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울 겁니다. 역시 무고사 명불허전입니다. 또다시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위기 속에서 인천을 구해내는 무고사 선수입니다. 후반 51분 드디어 인천이 무고사의 골로 한 발 앞서가게 됩니다. 오늘 무고사 선수가 발끝도 날카로웠지만 머리끝도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K리그2 팀들이 무고사 선수의 머리도 잘 막아야 된다는 걸 이 경기를 보고 알았을 겁니다. 자, 수원은 이제 한 골 뒤진 상황에서 일류첸코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제 맞불 작전으로 가겠다는 거죠. 제 생각에 일류첸코를 조커로 쓰는 게 아니라 선발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번에는 수원의 공격인데 역시 세라핌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가지고 측면에서 돌파하고 슈팅까지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만 인천이 잘 막아냈고요. 변상환 감독은 어쨌든 공격력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오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날이죠. 자, 게다가 이번에는 또다시 세라핌을 이용한 플레이였는데 수원은 세라핌을 이용해서 많은 플레이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골은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게 인상적이고, 자, 이 장면은 브루노 실바와 세라핌의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어쨌든 중요한 순간에서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게 수원에게는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인천은 잘 막기도 했지만 공격도 어쨌든 잘했다. 사이드에서 역시 크로스가 올라가고 이게 또 세컨볼 떨어지면서 제2의 기회를 창출했거든요. 제르소 선수의 슛이 안타깝게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천이 공격을 매끄럽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 장면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은 한 명 많은 상황에서 이주영 선수가 오른쪽에 가고요. 이명주 선수에게 패스해주고 김도혁 선수가 다시 제르소에게, 제르소가 한 방의 플레이로 수원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다시 하게 이주영 선수에게 리턴 패스 줍니다. 크로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고사의 마무리 슈팅까지, 이게 인천에게는 굉장히 매끄러운 플레이가 인상적입니다. 게다가 윤정환 감독은 이제 쐐기골을 받겠다 김성민과 바로우를 투입하면서 수원의 수비를 더욱더 압박하는 플레이를 펼쳤고요. 이번 플레이는 이번 시즌 인천의 이제 시그니처 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 최승구에서 이제 전방으로 뿌려줘서 김성민 그리고 다시 김도혁에게 패스가 갔고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최승구에게 리턴 패스, 크로스까지, 이게 헤딩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측면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플레이 굉장히 좋았고 또 민경현 선수의 돌파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사이드에서 공략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주 많다는 게 올 시즌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윤정환 감독이 이번에는 이명주 선수를 불러가지고 뭐 특별 지시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공간이 비어있으면 뒷공간이 위험하기 때문에 인천에게는 이 세라핌과 브루노 실바의 역습을 잘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어쨌든 이명주 선수가 허리에서 굉장히 잘 끊어줬고요. 이번엔 레오와 최승구의 아주 격렬한 플레이인데 이 최승구 선수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의 역습 상황에서 무고사가 한 방에 찔러준 패스가 김성민에게 갔고요. 김성민이 침착하게 골로 연결시키면서 김성민이
쐐기골을 뽑아냅니다.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인천의 역습 상황에서 무고사의 킬패스로 상대방의 수비를 한 방에 무너뜨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K리그 2 팀들이 인천의 역습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이제 김성민 선수는 발도 빠르고요. 결정력도 굉장히 좋다. 1라운드에서도 골을 넣었지만 2라운드에서 연속골을 뽑아내는 걸 보면 이번 시즌 김성민 선수도 뭔가 일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반면 수원은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공격적으로 나섰으나 이 무고사 선수의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 수원의 수비도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수원의 수비들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레오를 중심으로 수원의 수비가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인천의 이 노련함에 당해낼 수밖에 없다. 역시 무고사 전반에는 수원에게 막혔지만 후반에는 그야말로 펄펄 날아다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수원도 브루노 실바와 세라핌을 이용해서 날카로운 공격을 몇 번 펼쳤습니다만 인천의 수비에 번번이 막혔고요. 그리고 이번에 역습 상황에서 이제 브루노 실바의 돌파가 또다시 있었는데 확실히 브루노 실바와 세라핌의 이 사이드 공격은 굉장히 날카롭다라는 점, 막히긴 했습니다만 이 브루노 실바도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도 세라핌 선수인데 박경섭 선수가 어깨가 먼저 들어가면서 굉장히 잘 막아줬습니다. 근데 세라핌 선수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체력이 좀 많이 딸렸고 박경섭 선수도 굉장히 커버 수비가 좋았다. 인천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의 역습인데 왜 일류첸코가 선발로 나서야 되는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방의 패스로 바로 사이드로 벌려주거든요. 게다가 수원이 왼쪽에는 세라핌, 오른쪽에 브루노 실바, 가운데는 일류첸코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원의 공격이 기대가 된다. 자, 이번에는 바로우 선수의 움직임도 좀 보겠습니다. 바로우 선수 지금 치다를 하고 있는데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앞으로 폼이 더 올라온다면 그야말로 날카로운 플레이를 연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도 보시면 돌파, 특히 이제 정말 노련하게 수원의 수비를 농락하거든요. 물론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바로우 선수의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도 보시면 이제 변경민 선수가 쭉 올라간단 말이죠. 자, 날카로운 돌파 굉장히 좋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바로우 선수의 머리에 빗맞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쇄도하는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로우 선수 단독 드리블 돌파인데 여기서 여유있게 공격 템포 조절하면서 수원의 수비를 약간 끌어주고 바로 패스를 또 준단 말이죠. 그리고 김성민 선수가 슈팅을 했고 여기서 기회를 잡았습니다만 한호강 선수에게 막히면서 골 찬스는 놓치게 됩니다. 어쨌든 바로우 선수도 움직임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점. 자, 오늘 경기 인천이 수원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윤정환 감독의 공격이 또 빛나는 경기였고요. 다만 수원의 변상현 감독도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만 초반에 전반전에 2명 퇴장으로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었고 인천이 어떻게 보면 쉬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무고사 선수와 일류첸코 선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류첸코 선수는 아무래도 오늘 심판 판정에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K리그 1이 아닙니다. K리그 2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 판정에 적응해야 된다는 사실, 일류첸코 선수도 K리그2에 적응한다면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인천과 수원과 인천 선수들의 치열한 경기 아주 재미있게 잘 감상하였고요. 왜 두 팀이 더비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원은 2명이 퇴장당하면서 그야말로 안타까운 패배를 겪었는데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게다가 다음 경기는 이랜드 원정인데요. 지난 시즌 이랜드를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좀 경기가 걱정되긴 합니다. 다만 이랜드 원정에서 분위기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변상현 감독이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준비한 대로만 잘 해준다면 어쩌면 이랜드도 잡고 그대로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작년에 안양이 수원에게 3번 연속 졌죠. 그러나 안양은 우승을 했습니다. 수원 역시 인천에게 패배했습니다만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K리그2는 그야말로 늪이기 때문에 수원도 초반 기세에서 꺾일지언정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윤정환 감독이 기분 좋은 2연승으로 그야말로 최고의 3일절을 맞이하였는데요. 인천 역시 우승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기세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에서 2경기를 연속으로 치렀고 이제 처음으로 성남 원정을 떠나는데 과연 원정길에서도 이러한 좋은 경기력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천은 윤정환 감독이 온 뒤로 굉장히 좋아졌다. 패스 플레이뿐만 아니라 이 공격, 수비 모두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었고, 과연 인천이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올 시즌 과연 승격할 수 있을지, 무고사는 또다시 공격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을지 계속 기대하면서 다음 라운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